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좀 밖에서 영상을 많이 찍다가 주말에 이제 지금은 일요일 오후고요. 오랜만에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영상을 녹화를 해보고 있고요. 이번 주말에도 제가 그래도 이번 주말은 조금 낫긴 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밤에 뭐 청소하고 이러진 못해도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막 청소하고 하니까 이제 되게 뭔가 좀 후련한 기분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바로 이제 밖에 나가서 좀 걷기도 하고 뭐 장도 봐오고 뭐 친구도 만나고 하면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지만은 막 엄청 이제 나태하게 보내진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게임도 제가 이거를 안 한 지 되게 오래됐던 뭐 취미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 굉장히 중독 수준으로 많이 했는데 게임도 계속 요새 주말마다 조금씩 계속 하고 있고 이번 주말에도 했고 유튜브 보고 뭐 드라마 보고 이제 주말에는 좀 해먹어야지 하고 몇 번 해먹다가 최근에 또 주말 돼도 막 이제 사 먹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GPT한테 막 물어봤죠. 대충 뭐 뇌가 뭐 이제 막 그렇게 진화해서 막 그런 얘기는 어디서 주워들어서 대충은 알고는 있었는데 막 자세하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GPT 대답으로는 이제 그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이제 인간의 뇌가 그 인류의 생존에 유리한 행동을 이제 반복하도록 이렇게 진화를 했다. 그게 너무 오랜 시간 그 고착이 되다 보니까 현대 사회에 와서도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반복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더라고요. 이게 아직까지도 좀 뭐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생각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실제로 현대 이런 어떤 국가가 생기고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그 안전망이 갖춰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이런 게 굉장히 인류 역사상 엄청나게 짧은 시기더라고요. 실제로는 막 뭐 수렵 채집 이 사회 이 시기도 그렇게 길지 않고 실제로는 굉장히 그 원시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삶 그런 게 굉장히 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사실 뭐 좀 상식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먹는 게 엄청 중요했겠죠. 살려면은 일단 먹어야 되니까. 그러고 번식은 결국에는 이제 그 인류 자체가 종족이 계속 그 유지가 되려면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커서 또 아이를 낳고 이게 반복이 돼야 되니까 이게 이 두 개가 사실 제일 중요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뭔가 이제 사회적 안정망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행위들이 또 중요해지기 시작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했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러고 이거의 결과물을 얻고 이걸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든 것들이었잖아요. 옛날에는 막 뭐 무기라고 해봤자 막 돌멩이 뭐 창 작살 막 이런 걸로 이제 인간보다 훨씬 강력한 그런 짐승들을 상대하고 같은 인간들끼리도 싸우고 이러니까 그런 어떤 아주 진짜 자연 그 상태에서 치열한 경쟁 그 안에서 뭔가 음식을 쟁취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목숨을 걸고 짐승과 싸워서 그 상대를 죽이고 고기를 얻고 뭐 하여튼 그런 엄청나게 힘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얻었던 게 음식이었고 사실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것도 사실 지금이야 뭐 못 사는 나라 가도 사실 의사들은 있고 당연히 차이가 크긴 하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옛날 그런 원시 시대하고 비교했을 때는 말도 못할 정도로 사실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긴 하잖아요. 그때는 뭐 어떤 지식이란 것도 별로 없었을 거고 그냥
애가 아프면 끙끙 앓다가 뭐 죽는 애가 뭐 한둘이었겠어요. 뭐 그래서 그거를 아이를 낳는 거야 뭐 낳을 수 있었겠지만은 아이를 어른이 될 때까지 기른다는 게 정말 어려운 그런 거였겠죠, 사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과거에는 참 저런 어떤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것들, 뭐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것들이 정말 어려운 그 결과물을 얻는 과정,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그게 시작이 되는데, 비극이. 현대에는 어렵지 않은 거죠, 사실. 먹는 거 사실 당연히 이제 아직도 아프리카 뭐 가고 못 사는 나라 가면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어느 정도 좀 선진국들, 한국을 기준으로 어쨌든 뭐 저희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뭐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사실. 먹는 게 뭐냐를 이제 따지는 시대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먹는 거 전혀 어렵지 않고 뭐 번식,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는 게 사실 어렵죠. 저도 그게 너무 부담되고 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너무 많고 그럴 능력이 사실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지금 당장은 좀 그런 용기가 없어서 그거를 내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좀 그냥 과거에는 이제 그 생존에 좀 더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어른이 되는 그 성장 과정 그것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전혀 어렵진 않잖아요. 물론 그 아이가 뭐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바르게 올바르게 자라고 막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끝도 없고 그거를 다 제끼고 그냥 오로지 그냥 살아 있다 그냥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어렵지 않죠, 사실. 그냥 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뭐 사회적 안전망도 이미 국가라는 게 아주 잘 체계적으로 구성이 돼 있죠. 현대 사회라는 게 대부분. 근데도 이제 뇌는 이제 그렇게 이미 진화가 됐기 때문에 어떤 저런 것들을 결과물을 얻는 그런 행위들에 계속 보상을 주는 거죠. 어떤 도파민을 분비해서 뭔가 기분 좋은 상태를 만들면서 다음에도 또 반복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저게 어렵지 않은 거다 보니까 그러, 그렇게 보상을 줘서 끊임없이 유도하는 게 불필요하고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는 저런 거보다 훨씬 더 이제 가치 있는 것들은 더 고차원적이고 더 뭔가 이제 단순하게 사실 가치 현대 사회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완전히 다른 쪽 유형의 것들인데 어, 저거를 계속 내는 그런 어떤 보상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그런 미스매치가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저런 그런 체계 때문에 불필요한 악습관이 계속 생기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중독되기 쉬운 거고 계속 이미 열량은 충분한데 계속 더 맛있는 거 먹고 나서 또 먹고 간식 먹고 배 나오고 몸 둔해지고 건강 잃고 그리고 뭐 번식을 예를 들면은 사실은 어떤 성적 쾌감 자체가 그게 이제 뇌가 주는 보상인데 그거를 유도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아이를 낳고 계속 그 인류가 계속 유지되도록 아이를 많이 낳도록 그 보상을 성적 쾌감을 주는 건데 이제는 그렇게 그게 그런 그런 거를 유지하는 게 아이를 낳고 건강하게 기르는 게 어렵지 않은 사회가 됐음에도 여전히 그 성적 쾌감을 계속 주는 거죠, 뇌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뭐 성관계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하면은 또 하도록 유도하고 뭐 자위를 하도록 하고 그냥
그런 어떤 좀 중독을 만드는 그런 구조가 생긴다. 이거에 빠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참 뭐 그런 것들에 많이 중독됐었던 시기가 있고 지금도 사실 뭐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정말 이게 네, 뭔가 본능적인 그 내 머릿속에 이게 본능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구조라서 그런가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 의지로 이거를 바꾸겠다? 그러니까 의지라는 것도 사실 뭔가 뭐 이게 사실 예, 의지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환경을 바꾸고 어떤 뭔가 그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게 중요하긴 하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으로 더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 순간순간에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 본능적으로 아, 이게 또 왔구나 하면서 좀 이제 순서라도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예를 들면 뭐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게임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청소를 먼저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게임을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드는 거죠. 게임도 사실 게임이 주는 그 뇌가 게임하고 이런 거에 왜 보상을 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GPT한테 물어봤었는데 요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뭔가 그 사회적인 기여, 뭔가 예, 게임을 함으로써 뭔가 보통 이제 게임이란 게 저는 이제 혼자 하는 게임은 안 하고요. 혼자 하는 게임은 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하는 게임만 하거든요. 뭐 롤이라든가 뭐 옛날에 뭐 스타크래프트 아니면 뭐 RPG 이런 거 많이 하고 와우 이런 거 많이 하고 그게 다 좀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게임에서 얻는 그런 보상이 소속감, 뭐 인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좀 샜는데 게임을 하는 대신에 이제 그냥 청소를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면 확실히 좀 그 패턴이 깨지면서 뇌는 이제 그거를 계속 학습을 하고 그걸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가 순서가 바뀌면은 이제 좀 뭔가 이게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런 안 좋은 습관의 어떤 연결고리가 깨지면서 그날 하루가 조금 그나마 덜 중독적이게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느낌이 들면은 그냥 밖으로 나가서 그냥 산책을 해버리는 거죠. 뭔가 퇴근하고 왔는데 아 뭔가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 나고 막 이러는데 그냥 괜히 이제 뭐 게임 한 판 하고 싶고 뭐 야동 한번 보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많이들 드실 텐데 그럴 때 그냥 아 이거는 이제 나의 뇌에 어떤 박혀 있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것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다 이 생각하고 밖으로 그냥 나가버리면은 바로 이제 한 5분만 걸어도 많이 그런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이 그걸 알아도 이게 나가는 게 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환경을 계속 바꾸려고 많이 실패하지만 아직도 조금씩 그거를 횟수를 늘려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그래도 여전히 뭐 게임도 했고 배달도 시켜 먹었고 미생 드라마도 봤지만은 그래도 뭐 토요일 아침에 청소도 해보고 나가서 또 오후에 또 걷고 이것저것 뭐 호기심 생기는 거 투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도 찾아보고 친구가 또 불러서 또 나가서 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제 영상을 이렇게 돌려보다가 몇 개 이렇게 쓱 돌려보다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있는데 제가 이 자유라는 단어를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자유라는 단어와 연관된 영상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이게 제가 뭐 그 요새 흔히 많이 그 화제되는 막 경제적 자유, 뭐 파이어 뭐 이런 거를 제가 많이 검색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단어 딱 두 글자 자유
이거를 이제 많이 찾았던 것 같고, 제가 과거에 제가 영상에서도 이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내가 자유를 그렇게 왜 그렇게 갈망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자유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하기 싫고 귀찮고 이런 거를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종류가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외치는 자유는 사실 그냥 이거인 것 같아요. 그냥 하기 싫은 거를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안 해도 되는 그런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계속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먹고 살려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관계라든가 조직에 또 원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또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기간이 막 1년, 2년, 3년, 4년 막 이렇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유라는 거를 외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일하다가 또 백수로도 지내봤고 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뭐 어디 뭐 대학원 뭐 어디 해보겠다고 들어갔다가 때려치고 나와서 또 백수로 막 지냈던 시기도 있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 이러고 뭐 때려치고 나와서 하기 싫은 거를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생겼을 때 진짜 자유롭고 기분 좋은 느낌은 길어봐야 뭐 한 일주일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뭔가 이제 나태함, 게으름 이런 게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 요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중독, 이런 거. 뇌가 세팅되어 있는 그런 악습관들 중독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은 사실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이거를 내가 얻었을 때 선택해서 내가 얻었을 때 나에게 돌아온 거라고는 일주일의 기분 좋음과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나태하고 왜 살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유도 어, 책임이 따른다. 나에 대한 스스로의 그 규칙과 환경을 만들고 내가 그거를 지켜야지. 이것도 좀 내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이 자유로운 그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없다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이게 결국에는 이거는 좀 똑같은 단어는 똑같지만 이 자유는 좀 이렇게 능동적인 느낌의 그 뭔가 자유를 추구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나 좀 내버려둬. 나는 그냥 하기 싫어. 이렇게 나를 자유롭게 둬. 이런 느낌에 가깝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계라는 게 뭔가 어, 삶에 활력을 주고 사실 뭐 인생이 짧다면 짧지만은 또 이게 시간이 또 어, 인간의 수명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앞으로 살 날이 엄청 많이 살아온 날보다도 훨씬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또 긴 시간 동안 그냥 하기 싫은 거를 그냥 안 할 수 있다. 기분 좋네. 이러고 보내기에는 너무 이게 또 길다 보니까 뭔가 삶에는 확실히 좀 내가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고 좀 활력이 있고 나아가는 느낌이 있어야 더 이제 그 죽는 날까지 뭔가 이렇게 삶의 다양한 그런 거를 좀 느끼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훨씬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이게 하고 싶은 게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유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좀 능동적이고 좀 더 뭔가 어떻게 보면은 좀 고차원적인 그런 가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찾는다는 거는 그만큼 나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이제
경험하고 평가해보고 막 이런 엄청 그런 굉장히 긴 지난한 그런 시간들 그런 걸 다 겪고 그러고 나서 뭔가 이제 추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훨씬 어렵긴 하지만은 여기서 오는 어떤 이걸 얻었을 때 얻는 그런 성취나 인생의 활력 뭔가 얻게 되는 것들이 더 많겠다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내가 원하는 방향, 목표 이런 게 있어야 저거를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뭔가 방향이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꾸준히 행동을 하는 거죠. 하다 보면은 작은 성취를 얻게 되겠죠. 그러면 그 성취를 통해서 내가 아주 작은 변화를 느끼게 되고 당연히 그거는 내가 원했던 변화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기분이 좋고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뭐 여러모로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이 드니까 더 큰 방향이나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더 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더 큰 성취를 얻게 되고 이거를 이제 무한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가장 궁극의 정말 최고의 상황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돈까지 이거를 통해서 이제 돈까지 버는 거죠. 내가 뭔가 경제적인 어떤 부분까지도 만족이 되면은 이게 사실 최고의 어떤 그 선순환 사이클로 이제 가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벌지 않아도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어, 저한테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이것만 잘 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덜 무기력하고 뭔가 더 좀 적극적이고 좀 활력 있고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 그게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요 정도만 해도 사람이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돌이켜보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덤인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덤인 거고 이것만 해도 사실 좀 삶의 이 변화라는 게 작은 변화라고 했었지만은 사실은 이건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생겼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변화고 이거를 몸으로 느낄 정도가 되면은 그거는 작은 변화는 사실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기까지 가면 너무 그거야말로 정말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그래서 뭐 유튜브 영상으로 이런 거를 이룬 사람들 영상도 이제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표정이 다들 되게 좋아 보여요. 얼굴이 좋아 보이고 뭔가 뭐 좀 눈에 좀 생기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좀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좀 이제 아직은 음, 갈 길이 멀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얘기도 해봤고 그러고 갑자기 이제 또 죽음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제가 왜 하냐면은 한 2, 3주 전쯤에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원래 몸이 조금 약하셨는데 너무 이제 무더운 날에 이제 밖에 쓰레기 이제 분리수거하러 나오셨다가 좀 갑자기 급성으로 이제 아마 심근경색 이런 걸로 추정이 되는데 돌아가시게 됐고 저도 어릴 때 이제 친구 집 가면은 친구 부모님이 항상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막 반겨주시고 제가 막 그 친구 집 주로 게임을 하러 많이 갔습니다. 그 집에 컴퓨터가 두 대여서 같이 막 게임을 같이 할 수 있는 구조여서 막 가서 밤새 막 게임하고 이랬던 기억도 있고 근데 그래도 이제 막 그땐 그게 뭐 부끄럽고 뭐 이런 것도 없죠. 그냥 좋으니까 가서 막 게임하고 이러는데 어머니가 막 간식 막 해서 먹으면서 하라고 주시고 막 아버지는 막 거실에 그냥 TV 보고 계시다가 잠깐 뭐 화장실 가러 나오면은 막 왜 더 하지 막 이러시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가 친구가 제가 그때 오전에 일하고 있는데 이제 친구가 카톡이 왔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다고 해서 그거를 보는데 뭔가 이게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뭔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좀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작년 재작년에 이제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저도 이제 겪으면서 그런 어떤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어 생각보다 나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뭐 이런저런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어릴 때 다 뵀던 분들이고 내가 갈 때마다 이렇게 웃어주시던 분들인데 그중에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좀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반차 쓰고 가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가서 뭐 좀 빈소에 있다가 왔는데 그러고 이제 그 친구 집안이 불교 쪽이다 보니까 49제를 지내고 있거든요. 아버지 49제를 지내고 계신데 그래서 주말마다 원래는 이제 수원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이제 부산으로 내려와요 주말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토요일에 내려온 김에 이제 저녁에 그 친구 어머님은 그 친구가 이제 형이 한 명 있는데 형네하고 같이 저녁 먹는다고 이제 자기 자기는 이제 나랑 먹자고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막 또 당연히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게 아직도 이제 믿기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매일매일 이렇게 연락하던 아빠한테 전화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게 그 전화번호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너무 아직도 좀 슬프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또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얘기 하다가 이 친구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할머니 한 분이 친척분 중에 좀 나이 지긋하신 할머님 한 분이 오셔서 사람들이 막 울고 있으니까 위로해 주다가 그런 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사실 돌아가신 분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냥 죽음이란 게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살아간다는 게 사실 행복한 순간도 많지만은 괴롭고 힘들고 그런 순간도 많잖아요. 그리고 몸이 편찮으셔서 오랫동안 좀 고생도 하셨던 분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돌아가신 분은 그냥 편하게 잘 가신 걸 수도 있다. 근데 당연히 가족들 입장에서는 계시던 분이 이제 안 계시니까 그 그리움, 외로움, 이제 그 슬픔 그런 거에서 이제 감정이 밀려오는 거지.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렇게 또 나쁠 것도 없다. 어차피 모두가 이제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우리 아빠 갔다고 너무 또 아빠 찾을 필요는 또 없겠다. 그냥 내가 그리운 거거나 내가 아빠가 그리운 거거나 그래서 그냥 그 그리움은 갖고 가되 너무 어, 막 자책을 한다거나 아빠를 너무 막 이렇게 막 매일매일 찾고 뭐 그럴 필요는 없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아, 이런저런 또 죽음이란 뭘까? 뭔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죽으면은 이게 깊은 잠에 빠진 그런 상태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존재가 이제 사라지는 무의 상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꿈도 안 꾸고 정말 깊게 잘 때는 어떤 인지라는 그게 아예 없잖아요. 뭔가를 인지하고 있다, 어떤 감각이 있다 이런 게 없고 그냥 시간이 그냥 순삭이 되잖아. 내가 눈을 감았다 떴는데 뭐 8시간, 9시간이 지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시간은 흘렀는데 나는 어떤 그 8시간, 9시간 동안 나의 어떤 존재에 대한 느낌, 아무런 인지나 감각이 없는 상태로 8시간, 9시간을 보낸 거죠, 사실. 그런, 그렇게 생각하면은, 죽음이란 거는 그 깊은 잠과 좀 가깝지 않을까. 대신에 깊은 잠은 몇 시간 자면 이제 깨면서 다시 감각이 돌아오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다시 인식을 하게 되지만, 죽음이란 거는 이제 무한한 어떤, 계속 그런 어떤 깨지 않는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거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죽음이라는 게 막 너무 두려워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삶이 이게 특히 나이가 들수록 늙고 병들고 이런 게 생기잖아요, 자연스럽게. 물론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나중에 막 그런 걸 다 예방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늙고 병들고 아프고 막 괴로움이 더 많아지고 사실 힘든 부분은 많아지고 물론 이제 좋아지는 부분도 행복을 느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뭔가 삶의 지혜가 더 많아지고 더 뭔가 좀 감정적으로 더 풍부해지는 것도 있고 경험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찌됐든 그런 괴로움은 무조건 동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이란 게. 이게 그런 관점에서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게 축복일 수 있겠다. 뭔가 괴로움, 항상 그런 이제 늙고 아프고 이런 거를 겪는데 그게 엄청 오랜 안 죽고 계속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면은 그것만큼 지옥도 없을 것 같고 뭔가 그러고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제가 생각이 많고 내향적이고 막 이런 혼자 막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가끔씩은 그냥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뇌 상태로 자유롭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죽음이잖아요, 사실. 이게 무의 상태라고 친다면은 정말 궁극의 어떤 고요함, 어, 그런 느낌일 것 같고, 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제가 뭐 이거를 친구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잘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연세가 아직 그렇게 많으신 분은 아니셔서, 어, 좀 그 자리에서는, 빈소에서는 막 이제 뭐 호상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러기엔 좀 너무 젊으시고 이제 막 은퇴하셔서 이제 많이 또 이런저런 여행도 가시고 하실 만한 나이인데 돌아가셨다는 게 참 많이 슬픕니다. 근데 그거하고 이제 별개로 그 돌아가시게 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들었던 개인적인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떤 무의 상태,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막 종교에서 얘기하고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후세계라는 게 있을 수도 있긴 하겠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 기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토피가 너무 심해갖고 그때는 막 지금도 뭐 엄청 건강한 건 아니지만 뭐 몸이 여기저기가 많이 아파서 아토피가 이제 잘 낫지도 않고 다른 데도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엄마가 어디를 찾으셔서 이제 기치료를 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좀 어,
꽤 좀 신기한 그 현상들을 많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막 몸이 엄청 막 병원에서 이제 이게 치료가 안 되는 상태의 어떤 뭐 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막 뭐 어디가 많이 안 좋은데 딱 봐도 이게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데 병원에선 치료가 안 되고 막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얼굴로 맨날 지내시는 분들도 와서 진짜 소수의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른 시간 안에 그게 나아버리는 경우도 봤고 뭔가 아니면은 굉장히 뭔가 좋아지고 그런 경우도 봤고 그분하고 좀 얘기도 잘 나눠보면서 어, 들었던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게 아직도 이게 밝혀지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많긴 하겠구나. 인간이 그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해서 과학이 발달을 했고 많이 세상을 이해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을 수 있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어서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후세계도 이게 단순히 어떤 이 사후세계 뭐 아니면은 막 죽다 살아난 죽음에 갔다가 뭐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또 세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상상은 잘 안 돼요. 이게 그게 어떤 모습일지 뭐 그게 있다면은 뭔가 그 세계에서도 어떤 감각을 느끼는 건지 뭐 어떤 느낌일까 전혀 상상 안 됩니다. 당연히 상상이 안 되는 게 사실 당연하긴 하죠. 제가 죽어보는 게 아니니까 사람은 한 번만 죽을 수 있고 죽은 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참 요거는 조금 이게 잘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가능성은 있겠다 정도. 오히려 죽음이란 거는 요거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뭐 친구하고 어제도 얘기 많이 나눴고 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지만은 또 어, 미련 없이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고 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